세관공매 목록을 보면 시중에서 보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 보이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한 분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낙찰만 받아도 남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낙찰 가격이 낮아도 판매 요건을 맞출 수 없거나 반출과 운송, 검수 비용이 커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세관공매에서 더 조심해야 할 순간은 물건을 놓쳤을 때가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입니다. 오늘은 세관공매가 어떤 절차인지부터 초보자가 입찰 전에 어떤 순서로 물건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고문, 물품 상태, 반출과 판매 요건, 총비용, 그리고 판로와 최대 입찰가입니다.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예정 가격만 보고 성급하게 입찰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관공매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등을 세관장이 공고한 뒤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장치기간은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208조도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 물품 등을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과 공고에 따라 다른 사유로 매각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매각 방식 역시 전자입찰이나 현장 일반입찰 등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관공매는 세관이 물건을 싸게 파는 할인 행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물품을 공고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물품이 왜 나왔는지,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낙찰 후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는 해당 공고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고문과 입찰 조건입니다. 사진이나 예정 가격보다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 일정과 입찰 방식, 참가 자격, 예정 가격, 수량, 공매 조건, 낙찰 대금 납부 기한, 공람 방법, 물품 인도와 반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물품 목록과 입찰 조건 및 유의사항도 한 세트로 봐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정확한 수량이나 중량을 출고할 때 검수한다고 적혀 있거나 별도의 조건 이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구성과 수량, 입찰 자격, 반출 조건처럼 비용과 판매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상태입니다. 포장이 온전한지, 수량과 규격이 목록과 맞는지, 파손이나 오염, 사용 흔적은 없는지, 작동에 필요한 부속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기간과 보관 상태가 중요한 품목은 소비기한이나 사용기한, 표시사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공람 일정이 있다면 공고된 방법에 따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도 모든 기능과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정상이라고 가정하기보다 불확실한 위험으로 보고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진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상태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공매 조건과 반출 판매 요건입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낙찰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물품에 따라 수입 요건, 검사나 인증, 원산지 표시, 허가나 면허, 수출 조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표시된 물품이라면 진품 여부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화장품,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의료기기처럼 품목별로 적용되는 기준도 다릅니다. 공매 목록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출 조건과 판매 요건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문에 적힌 공매 조건을 먼저 보고 낙찰자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낙찰가 외의 총비용입니다. 초보자는 화면에 표시된 예정 가격이나 내가 쓸 입찰 금액만 계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가는 낙찰 대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에 따라 별도로 부담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출과 상하차, 운송, 보관, 검수, 인증이나 조건 이행, 수선, 재포장 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판매를 시작한 뒤에는 플랫폼 수수료와 배송비, 광고비, 반품, 불량, 장기 재고나 폐기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모든 물품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항목을 빼놓고 계산하면 싸게 낙찰받고도 실제 원가는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은 낙찰 전 비용, 판매 준비 비용, 판매 후 비용으로 나누어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판로와 최대 입찰가입니다. 이 물건을 누가 살 것인지, 어디에서 판매할 것인지,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은 얼마인지, 판매까지 얼마나 걸릴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판매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품, 실제 거래 가능성, 판매 수량과 재고 회전 속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싸게 낙찰받더라도 찾는 사람이 없거나 판매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면 보관비와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최대 입찰가는 감으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상 판매 대금에서 모든 예상 비용과 목표이익,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를 뺀 금액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입찰가입니다. 입찰가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판매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판로와 비용을 먼저 확인한 뒤 입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입찰 가격은 분석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세관이 매각한다고 해서 물품의 품질이나 진품 여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 가격이 낮다고 해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낙찰에 성공했다고 해서 판매까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물품을 매각하고 물품 상태와 조건 이행 가능성, 비용과 판로는 입찰자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공고에서도 입찰 전에 현품과 조건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품질과 성능 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의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공고문, 물품 상태, 반출과 판매 요건, 총비용, 판로와 최대 입찰가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세관공매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입찰해도 되는 물건과 멈춰야 하는 물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킹옥션은 세관공매 경력 38년 김바울 교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목록 확인부터 공람, 분석, 입찰, 출고와 판매 준비까지 단계별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관공매의 전체 흐름을 처음부터 배우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의 무료 공개 강의 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세관공매 공고문을 보면서 초보자가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